네, 190페이지 펴주시고요. 자, 190페이지에 매출전표 입력. 네, 매출전표 입력. 우리가 매출전표 입력에서 나오는 유형은 11번, 13번, 17번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문제가 출제됩니다. 이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유형을 연습을 해볼 거예요. 자, 다음 자료에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전송은 생략하고 이제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에는 전자세금란에 1번 이렇게 입력을 하고 지나가시오 이 말입니다. 자, 앞에서 두 건은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 전송했습니다. 이 이후의 문제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는 그냥 1번 전자입력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거래. 남성 정장 상품을 매출하고 현금으로 받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완료했다. 이거를 입력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작성일자 8월 10일. 자, 우리 회사가 3일 패션이고요. 거래처는 코디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8월 10일로 해주십시오.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8월 10일로 고쳐주세요. 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판매하는 건 전부 다 11번 유형으로 입력해라 그랬죠. 11번 과세매출. 여러분이 11번 하게 되면은요, 여기 과세가 떠야 되고 여기에 빨갛게 매출이라고 나와야 그게 과세 매출입니다. 자, 품명은 남성 정장, 수량이 100개, 단가가 30만원, 그러면 3천만원에 300만원 나오죠. 거래처는 코디나라, 코드에다가 코디하고 엔터 치면 되죠.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전자세금란에 1번 해줘라 이겁니다. 1번. 그러면 여기 전자입력하고 지나갑니다. 전자발행하고는 다릅니다. 전자발행은 이 빌 36524 시스템으로 직접 발급한 것이 전자발행. 전자입력은 타 시스템에서 발행해가지고 여기다가 입력만 하는 거예요. 그게 전자입력입니다. 전자발행과 전자입력은 달라요. 두 개 다 전자로 집계는 합니다. 두 개 다 전자세금계산서라고 집계는 돼요. 자, 그 다음에 분계.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분계는 현금 분계죠. 그래서 1번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자, 자동 분계가 잘 되었는가 확인해 보세요. 입금전표 두 건입니다. 차변의 현금이 3,300만원, 대변의 부가세 애수금이 300만원, 상품 매출이 3천만원. 맞는 거죠. 여기서 차변은 현금이고요. 대변이 부가세 애수금 300만원, 상품 매출 3천만원이라는 거. 네, 맞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거 수행 2번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이번에는 여성정장 원피스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복수거래로 입력할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복수거래 처음 나왔는데요. 복수거래라는 건 뭐냐면 여기 공급 품목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일 때는 이걸 우리가 복수거래라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복수거래라는 단추가 있습니다. 그걸 눌러서 이 내용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매출전표에 8월 15일 날짜로 고치겠습니다. 메인 매출전표 날짜를 8월 15일로 수정하시고요. 유형 11번,
품명. 야, 여기 이제 품명에서 복수거래 요 단추를 이용하게 돼요. 요 상단에 있죠? 그러면 복수거래 창이 이렇게 팝업 창으로 뜹니다. 여기다가 두 줄로 입력하게 됩니다. 여성 정장 엔터 수량 20 엔터 단가 50만원 엔터 엔터 엔터. 줄 바뀌면은 원피스 엔터 20 엔터 20만원 엔터. 이렇게 입력을 두 줄로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품목이 세 가지였으면 세 줄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 입력하시고 나면은 확인을 눌러주는 거예요. 확인. 그러면 여기에는 뭐라고 나타나느냐? 여성 정장 외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가지고 공급가액 부가세가 합계로 표시가 돼요. 그래서 합계가 1,540만원. 네. 1,540만원이 합계 금액으로 맞는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만약에 틀렸더라 하면은 아까 복수 거래를 수정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수량과 단가가 틀렸으니까. 그랬을 땐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여기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여기를 더블 클릭해야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여성 정장 외를 더블 클릭하면은 복수 거래 안내 메시지가 나옵니다. 해당 라인에 복수 거래가 존재합니다. 복수 거래를 삭제하신 후 작업하시겠습니까? 복수 거래 보기를 눌러요. 보기. 네, 보기. 그러면 복수 거래가 이렇게 보입니다. 만약에 삭제한다 그러면 요거 누르면 삭제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삭제가 아니라 고칠 거다. 그러면 여기서 잘못된 내용이 있죠. 잘못된 수량이나 단가가 있으면 수정하고 이제 다시 확인을 눌러주면 수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복수거래 입력하는 방법 우리가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코드 입력하겠습니다. 예, 코드에다가 멋쟁이 전자세금계산서는 1번 해주기로 했죠. 전자 입력 해주기로 했고요. 분계는 외상으로 매출했다라고 했어요. 설명에서 외상으로 매출했다. 그러면 여기 밑에 보시면 외상 분계가 있단 말이에요. 2번. 그래서 여기다 2 입력하시면 되죠. 2. 그럼 분계가 이렇게 됐습니다. 차변이 뭐예요? 외상 매출금 1,540만원. 대변이 두 줄이죠. 대변이 부가세 예수금 140만원, 상품 매출 1,400만원. 맞았죠? 맞았어요. 자, 이대로 두시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수행 3번을 보겠습니다. 블라우스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받았다. 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는 거 처음 나왔어요. 자,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전표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8월 20일로 고치세요. 8월 20일. 자, 이것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판매한 거니까 11번. 유형은 11번입니다. 네, 품명에다가 블라우스 수량은 100개, 단가는 6만원, 거래처 코드는 신사숙녀, 전자세금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죠? 1번 전자 입력 이걸로 해주시고, 자,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현금도 아니고 외상도 아니고 카드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게. 그래서 혼합을 선택합니다. 3번. 3번 해주시게 되면은 대변만 입력을 딱 해놨어요. 자, 대변은 만나보겠습니다. 부가세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 맞죠?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맞죠? 네. 그러면 이제 차변만 보통예금을 입력하면 되겠죠?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줄 밑에 분계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세 번째 줄 9번을 클릭하고 우리 메인 매출 전표도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이에요. 예, 여기 보시면 차변이 3번이죠. 그래서 3번 차변 보통예금 103번. 네, 여러분 보통예금 코드는 이제 외웠죠. 103번. 금액은 이 합계 금액이 들어왔겠죠. 66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를 눌러요. 이 660만원을 입력하고 일로 갈 때 TAB 여러분 탭이라는 키 있죠. 탭 TAB 탭키 A자가 소문자인가요? 일로 갈 때 TAB 탭키. 자, 탭키를 탁 누르면 커서가 여기 거래처로 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엔터를 치면 커서가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시 혼합 눌러가지고 여기 일로 내려와야 돼. 여기서 할 일이 뭐가 남아있느냐? 보통예금은 우리 일반 전표 입력할 때에도 거래처를 은행으로 꼭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신한은행으로 거래처 코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코드란에다가 신한 그래야 거래처 원장이 맞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위로 한번 올라가 보세요. 위로 올라가 보면은 아까 여기 신사숙녀라고 돼 있을 때는 글자색이 검은색이었는데 신한은행으로 여기 거래처 코드를 바꾸면 여기 파란색이 되죠. 이 파란색이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부가세 신고에 들어가는 거래처 이름하고 밑에 분계되는 거래처 이름이 서로 다를 때 파란색으로 구분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달라야 돼요. 신한은행이 맞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세금계산서 발급권을 말이죠. 앞에서 우리가 직접 발급한 거 2개에다가 다른 데서 발급한 거 3개 해가지고 5건을 입력을 했어요. 11번 과세매출. 그 5건이 어디에 들어갔어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 1번에 다 들어갔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합계표 먼저 가보세요. 부가세 1번에 세금계산서 합계표. 기간은 7월부터 9월로 조회하겠습니다. 2기 예정 과세기간으로 계속 조회하겠습니다. 지금 8월 거 입력했으니까. 자, 여기 저가 아까 저장한 게 있나봐요. 이미 저장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데이터를 새로 반영하시겠습니까? 이런 안내나 질의를 잘 읽어보시고 해야 돼. 새로 반영한다 하는 말은 이걸 새로 작성하겠느냐? 그래야 되겠죠?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 작성해가지고 매수는 5매, 사업자는 4곳. 그래서 코디 나라에 2건이 있었나봐요. 나머지는 1건씩 해서 전자세금계산서 안에 5매가 집계됐고 공급가액 1억 1천만원, 부가세 10% 1,100만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보시고요. 그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7월부터 9월로 아까 입력해 놓은 게 있으면 조회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불러오시겠습니까? 여기서는 아니요 해야 다시 작성이 됩니다. 아니면 예 한 다음에 여기 새로 불러오기를 눌러주거나 해야 다시 작성을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에 금액이 1억 1천만원, 매출세액은 1,100만원이라고 들어가 있어야 맞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발급하면서 판매한 것은 부가세 신고서에 어디다 다 집어넣어야 되냐면 1번에 집어넣어야 돼요. 공급가액은 여기 금액에 적고 세액난 전부, 세금 전부 합쳐서 세액은 여기 세액난에 5건이면 5개를 모두 합쳐서 적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를 지금 현재도요, 수기로 작성해서 신고하는 사업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도. 왜 그러느냐? 자, 우리 같이 이제 도소매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도소매라는 거래가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기 때문에 거래 건수가 많아요. 이런 것은 이런 더존 프로그램 같은 회계 프로그램을 쓰는 게 오히려 생산성을 높일 수가 있어요. 예. 이거 뭐 다른 방법으로 하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요즘같이 부동산이 불경기 때는 한 달에 한 건이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업종에 따라서 거래가 빈번한 것은 장부도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런 전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비용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 달에 한두 건 거래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3개월이면 뭐예요? 한두 건이니까 많으면 6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런 프로그램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은 홈택스에서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홈택스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를 잘 출력을 해놨다가 부가세 신고할 때 관할 세무서에 가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을 받아가지고 해당되는 날에다 딱 적어서 신고하면 돼요. 그러니까 건수가 몇 개 안 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기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수기로 기록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4번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증빙이 좀 달라요. 계산서라는 겁니다. 아까 수행 3번까지는 세금 계산서였고요. 수행 4번은 계산서. 그래서 여러분들 메인 매출연표의 유형에서 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의 유형은 13번 유형입니다 라고 정리를 했었죠. 앞 시간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11, 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은 13이다. 이거 잊지 마세요. 자, 수행 4번을 보면은 패션 잡지라는 상품을 매출하고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출하였다. 본 문제에 하나요, 겸용사업자라고 가정을 한다. 우리가 이제 겸용사업자라는 용어를 언제 쓰는 것이냐 하면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하고 있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3일 패션이 남성 의류, 여성 의류를 판매하면서 잡지도 판다 이거예요. 잡지. 그러면 잡지는 도서에 해당이 되는데 도서는 면세제화입니다. 그러니까 면세제화도 판매하면서 의류는 과세잖아요. 과세제화를 같이 팔고 있으니까 이런 사업자를 우리가 겸용사업자. 우리 주변에 겸용사업자는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우리 마을에 있는 무슨 마트 이런 간판이 붙은 데 가면은, 거기에 가면은 사이다, 콜라 이런 음료수도 팔죠. 근데 거기에서 야채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팔 수도 있어요. 과일. 네. 그러니까 복숭아를 판다든가 방울토마토를 판다든가 이런 토마토 이런 거 파는 것은 미가공 농산물이죠. 네, 미가공 농산물. 이런 것은 면세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팔고 복숭아 팔고 이런 것은
면세 제외이고, 콜라, 사이다, 빵, 또 복숭아도 복숭아 통조림은 과세, 도마도도 만약에 도마도 통조림이 있다 그러면 그건 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선을 파는 가게에서도 생선도 팔고 생선 통조림도 판다. 생선은 면세, 생선 통조림은 과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매장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업자들이 우리가 가리켜서 겸용사업자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겸용사업자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때도 있고 계산서를 발급할 때도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고, 상하탑 컴퓨터학원 하면은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가 이런 강의를 해주고 거기 강사료를 우리가 받으면서 상대방에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상하탑 컴퓨터학원은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면세사업자는 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산서 발급은 겸용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자가 발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날짜를 보겠습니다. 여기 작성 날짜는 8월 25일입니다. 자, 메인 매출점표 입력에 가셔가지고 날짜를 8월 25일로 고치세요. 자, 유형을 이번에는 13번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유형이 면세 들어가고 여기는 역시 매출이니까 빨갛게 매출 이렇게 보여야 돼요. 자, 품명에다가 패션 잡지, 수량은 20, 단가 2만원, 엔터. 부가세란이 비어 있어야 되겠죠? 면세니까. 거래처는 데일리로, 데일, 엔터. 전자계산서도 전자세금란에다가 1번 해주는 거예요. 전자자 붙은 것은 다 1번 누른다고 보시면 돼요. 전자입력. 분계 밑에 계산서 밑에 보니까 현금 20만원, 외상 20만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혼합입니다. 혼합. 분계 혼합은 3번이에요. 자, 혼합은 대변이 완성이 돼 있네요. 상품 매출, 네, 잡지도 상품이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40만원. 차변을 2개로 나누어서 입력하면 됩니다. 밑에다가 3번 차변에 현금은 101번 아시죠? 101번 20만원. 엔터 하면 줄 바뀌죠? 또 3번 차변 외상이면은 이게 상품이니까 외상 매출금 108번. 오늘은 외상 매출금 코드 외우는 걸로 할까요? 108번. 자, 여러분 제가 코드 외우라는 게 이제 세 개째입니다. 101번 현금, 103번 보통예금, 오늘은 108번을 한번 외워보세요. 108번은 여러분 우리 108배 하러 가잖아요, 절에. 예, 108배 하는 게 보통예금이다. 108번 잊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보통예금도 아니야, 지금 108번이 아니라 외상매출금이죠. 네. 자, 108번이 외상매출금이 아니라 103번이 보통예금이고 108번은 외상매출. 네. 외상매출금은 108배다. 이렇게 하고. 이 외상매출금도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시험에서. 예. 101번도 많이 등장하고 103번도 많이 등장하는데 108번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108번 외상매출금 외웁시다. 자, 금액은 20만원. 그리고 마지막에 탭키 누르셔가지고, 마지막에 왜 탭키 한번 눌러주느냐면 엔터 치면 위로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걸 다시 봐야 돼요. 어차피 이거 눌러서 내려와야 되니까. 자,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 수정할 거 없는지, 차변하고 대변의 금액은 일치하는가, 이 분계 내용을 꼼꼼히 보고 마무리 다음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서두르다가 여기서 뭔가를 놓치고 모르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마지막 금액을 입력하고는 탭 눌러가지고 커서를 여기다 딱 멈춰놓고, 거래처 바꿀 거는 혹시 아닌가?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가? 분계 내용을 검토하셔라.
여기서 잠깐 검토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야 틀리지 않습니다. 자, 13번 유형도 하나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11번, 13번 연습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17번 하나 남았네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출에서는 이와 같이 11번 아니면 13번 또 아니면 이게 나와요. 신용카드로 판매한 거. FAT 1급 시험에서 매출에 관한 것은 이렇게 세 가지 범위 내에서만 나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오상식에게 남성 바지를 팔았어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해 줬어요. 자, 오상식이면 개인이잖아요. 개인에게 판매했을 때는 증빙이 있다면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 정도예요. 아니면 현금으로 팔고 오상식 씨가 뭡니까 현금 영수증 안 받아가고 그냥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이고 좋구나 하고 그걸 빼먹어서는 안 되고 영수증 발급 안 했어도 건별이라는 곳에다 입력해야 된다 그랬죠. FAT 1급에서는 건별은 시험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자, 오상식에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다. 17번 과세매출. 17번 과세매출입니다. 자, 신용카드를 입력할 때는요, 날짜가 어디 있는지 카드에 거래 날짜 확인해 주시고, 합계금액이 어디 있는지, 왜 합계금액을 챙기느냐 하면은, 우리가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는 그동안 공급가액에다가 요 공급가액을 입력했거든요. 그런데 신용카드는 공급가액을 입력하지 않고 공급가액란에 합계금액을 입력하도록 환경 설정에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입력할 때는 합계금액 어디 있는가를 챙겨놓는 거예요. 공급가액란에 합계를 넣는다. 이것을 챙겨두셔라. 자, 그러면 거래처는 오상식이 되는 겁니다.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거래 일시 8월 30일입니다. 여기 30일로 고쳐주시고요. 유형이 17번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네, 이거부터 하고요. 자, 17번 선택을 하면 신용카드사를 선택해달라고 팝업이 딱 떠요. 그러면 여기 물음표다 눌러서 거기 신용카드가 국민카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가맹점번호, 국민카드 가맹점번호 보이는 거 있죠? 확인해 줍니다. 또 한번 확인. 자, 여기 유형을 17번을 선택하게 되면은 유형란에 카과가 보이고 역시 빨간 딱지로 상단에 매출 이렇게 보여야 돼요. 네, 품명은 남성 바지라고 하면 되겠죠. 수량 단가는 알 수 없는 거기니까 이런 건 지나가시고 바로 이제 여기에다가 요 공급가액에다가 여기 합계에 나타날 금액을 여기다 대신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6만 5천 원을 공급가액에다 입력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자, 16만 5천 원. 그리고 엔터 하게 되면 이렇게 딱 나누어집니다. 공급가액이 15만 원으로 바뀌고 거기에 10% 15,000원이 부가세로 들어가고 그리고 아까 공급가액이 입력했던 합계가 합계란에 들어갑니다. 네. 세금계산서 계산서하고 입력 방법이 달라요. 이 이유는 환경 설정에서 그렇게 해놨어요. 자, 대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나누어진 것도 있지만 이 뭡니까 저기 간이과세자라고 그러죠. 간이과세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걸 보면은 공급가액 부가세가 없어요. 그냥 합계금액만 있어요. 그 거래금액 안에는 부가세가 항상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표를 나눠서 입력해야 되거든. 그러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아예 프로그램을 그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다 합계를 넣으면 카드 거래나 현금 영수증 거래는 여기다 합계를 넣으면 공식에 의해서 딱 이게 나누어지도록 그렇게 환경 설정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처는 오상식이 여기선 거래처예요. 오상식이라는 개인한테 팔았습니다. 우리가 오상식 거래처 코드 넣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전자세금란을 전자입력으로 하는 경우가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신용카드예요. 비워두세요. 전자세금란 그냥 비워두세요. 자, 분계는 카드 처음 나왔죠? 카드는 4번이에요. 카드 거래. 그래서 카드 분계해라. 4번 입력하면은 어떻게 완성됐는가 분계를 또 공부해야 됩니다. 자, 첫 줄에 차변의 외상매출금. 자, 차변의 외상매출금이 뭐냐? 우리가 지금 바지값을 오상식이라는 개인한테는 받았지만 국민카드사에서는 아직 돈이 안 들어온 겁니다. 네. 그래서 국민카드사가 거래처로 바뀌면서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맞아요. 네, 외상매출금 맞습니다. 그래서 카드 매출은 외상매출금으로 일단 회계 처리한다는 거. 그 다음에 대변을 보시면은 이제 부가세 예수금 매출세액이니까 15,000원, 부채 증가, 상품 매출 15만원, 수익 발생. 맞죠? 맞죠? 이렇게 해두는 것이다. 아, 신용카드로 상품을 팔면 외상매출금이라는 자산으로 잡는구나. 알고 계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아마 일반 전표에서 이론할 때 그게 아마 있었던 거 어디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 놓쳤다면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이걸 아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가세 부속서류를 말이죠.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하나를 봤는데 지금 우리가 계산서도 입력했고 신용카드도 입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 메뉴에 가서 계산서 거래는 계산서 합계표에 작성이 돼 있어야 될 것이고 신용카드 발행한 것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에 작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들어가 볼까요? 기간은 7월부터 9월. 정기에서 엔터 하면은 40만원짜리 한 건 전자계산서로 매출계산서로 반영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부속서류 중에 신용카드로 판매한 것은 요게 작성이 돼야 되겠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기간은 7월부터 9월. 아직 빈칸이네요. 이러한 양식이 가끔 있는데요. 기간을 입력했는데 데이터가 아직 작성되지 않으면 윗부분을 살짝 보시면 돼요. 이러한 그 서류는 대개 위에 불러오기 단추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하시면 돼요. 자, 불러오기 한번 눌러볼까요? 그러면 데이터를 읽으시겠습니까? 라는 질의를 하게 됩니다. 예 하면 불러줍니다. 자, 과세 매출에 신용카드 매출이었잖아요. 16만 5천 원 반영이 됐습니다. 자, 작성된 걸 확인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부속서류 중에 이제
부속 서류 이거 두 개지.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동으로 작성되는 거 모두 확인했고요. 부가세 신고서로 한번 가보세요. 자, 부가세 신고서를 7월부터 9월로 작성을 했을 때 조회 불러오시겠습니까? 아니요 하세요. 다시 작성하시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란에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에 1억 1,000만원에 1,100만원 아까하고 변동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이에요. 15만원에 15,000원 오상식에게 파는 거 그거 맞죠?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입력했는데 과세표준에 안 나타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패션 잡지 판매한 거. 자, 패션 잡지는 면세 제화였죠. 면세는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과세라는 것은 세금이 과세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과세표준에는 세금이 과세되는 것만 과세표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면세 입력한 것은 부가세 신고서에 전혀 안 들어가느냐? 들어갑니다. 뒷면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뒷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쇄를 했을 때 뒷면이에요. 한번 인쇄 단초 한번 이용해 볼까요? 인쇄 단초. 이제 요 인쇄되는 요 미리 보기 창이 이게 이제 수기로 작성할 때 실제 빛이 되어 있는 그 수기 양식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앞에 조회 화면하고 똑같죠. 요 앞부분은. 자, 내려가서 2페이지 가보세요. 2페이지. 네, 여기 밑에 페이지가 2로 바뀌죠. 내려가는데 거기 가면은 면세 수익금액 면세 수익금액 40만원 그리고 여기에 번호가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 계산서 발급액 글씨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일 텐데요. 계산서 발급액 40만원 이렇게 보이나요? 아까 패션 잡지 40만원어치 팔고 20만원 현금 받고 20만원 외상으로 했던 거 그겁니다. 그래서 계산서 발급한 것도 부가세 신고서에 기입하는 거예요. 근데 과세표준에다 기입하면 안 됩니다. 뒷장 맨 끝에 면세사업 수익금액란에다 적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그 도소매 업종이니까 업태 도소매 종목 의류 쓰고 여기다 40만원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에 계산서 발급액 여기다 40만원 이렇게 써줍니다. 이번 과세기간에 이게 전부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인쇄 버전이고요. 그러면 인쇄 버전 말고 볼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거 한번 닫아볼까요? 인쇄창을 닫고요. 부가세 신고서 조회 화면에서 지금 그 사항을 보는 것은 여기 과표입니다. 과표 한번 눌러보세요. 과표의 하단에 면세 수익금액 아까 인쇄 버전에서 봤던 업태 도소매 의류의 40만원 그리고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내역의 84번 계산서 발급금액 40만원 이게 두 군데 기록이 된다는 거죠. 과세표준이 아니니까 과세표준에 안 들어갑니다. 과세표준에 들어간 것은 그 위에 따로 나오죠. 과세표준 명세 이게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판매한 것입니다. 여기. 네, 과세표준 명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무엇을요? 계산서 발급한 거. 자,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조회도 해볼 줄 알아야 되고 인쇄 버튼을 눌렀을 때 실제로 인쇄되어 있는 그 수기로 신고할 때 양식이 어떻게 생겼는가 이런 것도 자꾸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행과제 보세요. 192페이지부터 수행과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걸 풀이해 놓은 거예요.
네, 우리가 이렇게 8월 10일 거부터 이대로 했던 겁니다. 이대로 했어요. 그래서 194페이지 팁을 보시게 되면은요, 매출 요령은 11번 과세 매출하고요, 13번 면세 매출하고 17번 카드 매출 범위에서 출제가 됩니다. FAT 1급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출전표 입력 시 상단부의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의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하단 분계의 예금이나 카드 채권일 경우에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라. 아까 그래서 보통 예금의 경우에 우리가 거래처를 수정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FAT 1급 시험을 언제 보실 거냐면은 10월 17일 날 볼 거잖아요. 9월 17일. 예. 원서 접수는 이번 주 금요일 날부터 원서 접수합니다. 그래서 9월 17일 날 시험에 응시하실 분은 9월 2일부터 9월 8일까지 원서 접수, 그 원서 접수하는 사이트 여러분들 다 알죠? 예, 접수해 주신다는 거 공지 미리 제가 또 9월 2일 날 까먹더라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고 챙겨 두시고요. 우리가 이제 수업 일정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학습 안내서에서 여러분들에게 그 인쇄물로 나눠 드렸는데요. 시간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이 8월 30일 화요일이잖아요. 자, 31일, 9월 1일, 9월 2일까지 9월 2일까지 학원에서 수업합니다. 지금처럼 9월 5일부터 문제풀이 수업인데요. 9월 5일부터 9월 14일까지 9월 5일부터 9월 14일이니까 그 안에 지금 추석 연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를 빼면 5, 6, 7, 8, 4일에다가 13, 14, 7일이 되는군요. 예. 아니 6일인데 6일 5월 9월 5일부터 하나 둘 셋 넷 9월 14일 5, 6, 6일입니다. 6일간 문제풀이 수업을 비대면으로 할 겁니다. 비대면 아시죠? 줌으로 수업할 거예요. 줌으로.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 지금 집에 있는 컴퓨터에 더존 프로그램 꼭 있어야 되고요. 더존 프로그램 설치해서 준비해 주시고 집에서 PC 지금 줌 수업 하려면 일단 노트북이나 PC 한 대 있어야 되고 저렇게 그 모니터 한 대를 더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돼 있다든가 아니면 여러분 그 갤럭시 노트나 아이패드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갤럭시 노트나 아이패드로 저하고 그 줌 연결을 하고 여러분의 컴퓨터는 더존 실행해 가지고 따라서 거기다 여러분이 실습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집에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 형편상 지금은 현재 안 된다 그러면 학원에 나오셔서 하시면 돼요. 저한테 학원에서 해야 된다는 분 한 분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렇게 학원에 나와서 하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집에 나는 핸드폰밖에 없다. 안 돼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니까. 핸드폰하고 PC가 있다. 힘들어요. 왜냐? 핸드폰으로 접속을 해야 되는데 너무 화면이 작잖아요. 그러면
PC 한 대 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방법이 없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도전 실행해 놓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띄워 놓고 우리가 이제 줌은 여기 인터넷으로 실행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여기 이러닝 홈페이지에 와가지고 로그인 해가지고 접속을 하면 줌 화면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줌 화면을 만약에 이게 줌 화면이다 그러면 줌 화면을 여러분이 요령껏 이렇게 한쪽에다 이렇게 정리해 놓고 이게 줌 화면이고 여기에 여러분 도전 프로그램이고 아주 힘들겠죠. 이렇게 하려면 그러니까 힘드니까 듀얼 모니터를 쓰는 겁니다. 듀얼 모니터. 그래서 모니터 하나에서 이렇게 해서 내 것 편하게 쓰고 듀얼 모니터 한쪽 모니터에서 아까 그 창 아까 요 창 있죠. 요거 이게 만약에 줌으로 연결된 화면이다 그러면 요거를 오른쪽으로 쫙 끌어 가지고 듀얼 모니터 시스템 아시죠? 그렇게 나누어서 쓰셔야 된다. 그래야 원활하게 문제풀이 수업을 여러분이 비대면으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고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매입에 관한 유형이 4가지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매입 유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